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의 정수 시즌2 최슬기입니다. 우리 증시가 하루 쉬는 동안 미국이 향후 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고민은 깊어졌는데요. 휴일 동안 쏟아져 나왔던 하방 압력의 코스피 지수 하락 출발하면서 한때는 3,150선도 좀 위태로운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낙폭 좁혀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제 반등에 또 나섰습니다. 자, 시장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빨간불 들어와야 되겠죠. 자,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통해서 시장의 길 찾아보시죠.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자, 그리고 매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달리지만 시간이 늘 부족하죠. 자, 시장 이야기 좀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미리 들어와 주세요. 자, 뭐 실전 매매 정수 시즌2 저희 방송 이름 직접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일 동안 비트코인도 급락하면서 뭐 지금 투자 심리 위축될 거다 이런 기사들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 그거에 비해서 오늘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정수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또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종목들은 조금 별로였지만 그 경기 민감주 그렇죠? 경기 민감주가 전일날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강했던 이제 철강주들이 오늘 조금 밀리는 편이고 반대로 내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수혜주로 지금 그러니까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백신하고 남북 경협,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이쪽이죠. 그래서 뭐 배터리 공장 짓는 얘기, 반도체 삼성에서 투자하는 얘기,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북한과의 이제 대화를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백신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 기사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에 좀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일에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우리가 좀 두어 봐야 되겠지만 나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투자가 들어가고 앞으로도 계속 긍정적인 대화를 계속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반도체 사실 배터리 좀 부담이 돼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도 뭐 반도체 배터리 같이 IT 섹터니까 그쪽과 함께 뭐 백신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북한에다가 주는 얘기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제 받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오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늘 얘기해드리는 경기 소비주들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을 더욱더 잘 받을 수 있게 되고 생각보다 조기에 좀 받게 되면 지금 EU에서도 지금 유럽 그 화이트리스트 국가 그러니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행을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는 나라에 대해서 7개의 나라를 더 추가해서 포함을 시키겠다는데 거기에 한국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행 관련주라든지 이제 뭐 이런 쪽에 이슈가 또 좋게 또 나와주면서 그쪽 소비주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카지노 관련주들 오늘도 카지노 관련주들 어제 여러분들 미국 시장 빠질 때에서 대부분 큰일 났다 우리나라 시장 또 박살나겠구나 라는 게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미국 시장 빠지고 유럽 시장 박살이 나니까 박살까지 아니고 쭉 빠지니까 야 이제 우리나라 시장 이제 공매도 때문에 이제 드디어 급락을 하는구나. 급락은 웬걸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체감이 오늘 더 좋을걸요? 오늘 반도체 장비들 반등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소비주들 안 빠지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기대감에 지금 시장이 오히려 안 빠지고 있는데 한번 지수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크게 빠지지 않아요. 그냥 박스권이고 코스닥도 뭐 그냥 그대로 있고 폭락이 없습니다.
일단 미국은 내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를 앞두고 먼저 흔들었던 부분들도 있고, 물론 뭐 비트코인 자산이 무너지니까 이제 흔들었다라는 그런 핑계도 있고, 테이퍼링 조절을 하겠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시장을 흔들었어요. 근데 미국 시장 그래봤자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에요. 미국 시장은 그래봤자 이렇게 보면 오히려 나스닥은 양봉을 받치고 있고 박스권이고요. 다우존스도 박스권이에요. 그리고 내일 이제 옵션 막이 끝나고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또 수혜주 찾기 게임이 나올 거고, 오히려 시장은 저는 좋게 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일날의 경기 민감주 소비주들 굉장히 좋았고요. 거기다가 CJ 같은 경우 CJ CGV 어제 분노의 질주가 이제 개봉이 됐습니다. 어제 첫 개봉인데요. 그동안 작년부터 올해까지 뭐 최근에 그래도 가장 많이 봤다라는 게 뭐 김열의 칼날인가 저는 모르겠는데 만화 애니메이션인데 그게 누적으로 뭐 30만인가 뭐 그랬다 그래요. 누적이가 30만인가 40만인데 어제 분노의 질주가 하루 만에 4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 그동안의 관객 누적 수가 뭐 5천 명 뭐 이랬었거든요. 10,000명, 뭐 5천 명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하루 누적 관객 수가 40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하루. 그러면은 이번 주말 또 남아있죠? 그럼 100만 넘어갈 거고, 100만이 뭐예요? 많이 올라가면은 뭐 200만, 300만 뭐 더 갈 수도 있죠. 왜냐면은 영화관 40만 명 어제 동안이야. 하루 동안 이렇게 갔던 적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없었었는데 어제 40만 돌파가 나왔으니 이제 40만 돌파 나왔는데 그냥 확진자 수 그대로고, 미국에서도 계속 마스크 푼다, 뭐 좋은 얘기 나오고 소비주 얘기 좋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극장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놀이공원이라든지 이런 소비에 대한 이제 사람들 인식들이 바뀌겠죠. 만약 확진자가 여기서 또다시 뭐 1,000명이 늘어가거나 막 5,000명 늘어나거나 갑자기 막 사망자 수가 막 100명, 200명 늘어난다. 그러면 패닉이 되겠지만 지금 영화관을 40만 명을 갔습니다. 하루 만에. 그리고 나서 계속 이걸 확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직 백신 접종 막 많이 맞지는 않았거든요. 어디만 맞췄다 그랬어요? 고위험군. 요양원에 있으시는 이제 체력이 안 좋으신, 그다음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신 뭐 75세 이상 분들 위주로 먼저 맞춰놨는데 40만 명이 됐는데 이게 확진자가 늘지 않고 뭐 그냥 그렇게 대동소이하고 뭐 사망자도 늘지 않는다. 그럼 백신이 먹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소비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 이전 시대로 제가 갈 거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미리 반응을 하고 있는 소비주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맞춰본다라 그러면 뭐 테이퍼링은 이런 테이퍼링 해가지고 자산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조를 쏘다가 갑자기 돈 다 회수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1,000조를 여태까지 풀었다가 거기서 이제 뭐 999조, 뭐 998조 이렇게 천천히 줄여가면서 하는 거라는 얘기지, 이거를 확 줄여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양책에 대한 얘기는 나올 거고요. 테이퍼링도 지금 당장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장 빠질까 봐 겁내시는 분들은 마셔라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오히려 종목들과 시장 종목들은 잘 가요. 오늘 반도체 장비주도 반등 잘 나오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소비주의 흐름들도 괜찮고, 뭐 CJ, CGV뿐만 아니라 지금 뭐 아까 예를 들어 뭐 영화 관련주, 그다음에 뭐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여행 관련주들, 그래서 이쪽 소비주 관련주들은 전일과 동일하게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내일 옵션 만기 미국 옵션 만기 끝나게 되면 오히려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그 낙폭과대에 따른 종목들 흐름들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면서 오늘 공개 방송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을까 봐 제가 오늘 공개 방송을 해드릴 거니까 좀 이따가 많이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시장은 흐름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폭락은 안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있습니다. 네, 우리가 쉬는 동안 글로벌 증시에서 굉장히 좀 악재들이 많이 쏟아져서 오늘 좀 문을 열 때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을 지지해주는 힘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방송 이후에 이정수 위원님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되니까요. 여기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될 오늘의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우선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파라다이스와 농심, 정말 너무 기특합니다. 목표 수익률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각각 4%대, 3%대 수익률 기록했고요. 이번 주 종목도 한번 볼까요? 월요일에 편입됐던 강원랜드 편입되자마자 바로 수익 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210%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종목, 유튜브 댓글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 계속 질문 주셨던 후성 올라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후성입니다. 자, 일단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나올 거니까 지금 기대감에 지금 뭐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해가지고 뭐 유니셈, KC텍, 뭐 선익 시스템은 전날 뭐 폭등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원희골딩스. 그러고 보니까 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이게 이제 기사가 나온 건데요. 뭐 제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기사가 21일 한미 정상회담 반도체 배터리주 반등 기회가라는 기사인데 뉴스 기사예요, 뉴스 기사. 그러면서 이제 이거로 쭉 얘기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은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수혜주로 원익 IPS, 원익홀딩스, ENF 테크놀로지 등이 꼽힌다라는 얘기가 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익홀딩스도 비메모리 반도체 수혜주로 엮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한미 회동에서 그러면은 원익홀딩스도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표역 종목으로 드렸듯이 바닥에서 이제 그동안 IT주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IT주들이 다시 시작하게 되면 이번에 비메모리 반도체 수혜주로 원익 IPS랑 원익홀딩스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투자하겠다,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겠다, 뭐 K벨트도 만든다 그러고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에서 뭐 150조가 아니고 뭐 양쪽 합쳐가지고 250조라 그러죠.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무지막지하게 하이닉스도 지금 배팅을 했고 뭐 그런 부분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수혜주 꼽히게 되면 원익 IPS, 원익홀딩스는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서도 IT 부품주 뭐 ICD를 비롯해서 PSK 뭐 등등등등 쭉 오늘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후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성은 최근에 그 분기 보고서 나왔죠. 그래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연결로 보면은 별로였어요. 그냥 별로였는데 개별로 보게 되면은 조금 이제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결로 볼때서 이제 떨어졌던,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은 컨센서스를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투자를 계속 공장을 짓는데 투자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 개별로 봐서는 어쨌든 영업이익 쪽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는데 그 흑자폭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줄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적자를 내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연결로 보면은 이제 적자인데 이게 올해 그러니까 12월 4분기까지를 더 통틀었을 때에서는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어 있고 내년서부터는 더 좋아질 거고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후성을 얘기를 할 때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올해서부터 흑자 전환을 하면서 턴어라운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서는 공장 짓고 공장 증설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돈을 써서 좀 그렇던 부분들이 있고 이제 앞으로는 공장을 잘 지어놨으니까 그리고 삼성전자서부터 전 세계가 그걸로 돈을 투입하고 반도체 좀 만들어달라 난리를 니까 특수가스 그 분기보고서에 보면 그런 얘기 다 나와 있어요. 이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나오면은 이제 불화수소라든지 특수가스에 대한 얘기들도 나와 있고 2차 전지 전해질 사업도 나와 있는데 탄소 배출에 대한 매매업과 그 투자에 대한 얘기들도 그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얘기했었던 섹터들의 흐름들이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 테마주들이 움직이면 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갖고 나왔고요. 자, 전일 있었던 표역 종목 초록뱀 미디어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뱀 미디어. 자, 전일날 2,475원에 공략을 해서 오늘 장중에 2,465원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밀리다가 해갖고 뭐 지금 조금 빠졌죠. 그렇죠? 조금 빠졌는데 패턴은 양봉 하나 나오고 일양 이윽 패턴. 자, 소비주 섹터이고 엔터주의 흐름이고 그리고 올해 드라마 제작하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뭐 주가가 이렇게 있다가 다시 엔터주의 흐름들이 좋아지게 되면은 얘는 밑으로 깨지기보다는 다시 우상 이렇게 수렴형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보유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시장도 잘 안 빠지겠다. 그리고 이틀 전이니까 이제 휴일 빼고 5월 17일 기준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41만 주를 사 들어왔습니다. 41만 주를 사 들어왔는데 전전일이죠. 화요일 날 3만 6천 주를 팔았는데 지금 장중에 다시 들어오네요. 그러면 안 빠지고 다시 올라가겠죠, 뭐. 그러면은 요거는 다시 우상향으로 일양 이윽 패턴을 만들어 놓고, 그 패턴주예요, 패턴주. 양봉 하나 만들어 놓고 이윽 패턴으로, 그러니까
돗지를 2개 만들어 놓고 다시 양봉이 나오게 되면 한번 이렇게 쭉 하고 뽑아주는 패턴이니까 그냥 보유하셔도 괜찮을 모양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양호, 차트 양호, 그다음에 관련 섹터들의 종목 흐름들도 양호. 그래서 뭐 게임주, 엔터주 이쪽 흐름들 다 나쁘질 않아요. 그리고 뭐 계속 저쪽에 게임주들은 돌아가면서 하나씩 튀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엔터주들도 같이 오늘은 IHQ가 좀 튀네요. 그 IHQ, 키스트 뭐 비슷하게 움직이는 섹터들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급등명중했던 종목 중에서 2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먼저는 두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은 4월 19일 날에 53,000원에 공략을 시켜드렸던 종목이었고요. 37.4%가 올라갔는데 지금 시장에서 시장을 급락시키려면 철강주가 죽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조선주가 아니죠. 증권주가 죽어야 되거나 건설주가 죽어야 된다 그랬는데 증권주도 건설주도 철강주도 죽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많이 올라갔던 이제 철강주 흔들리는 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전일도 뭐 동국제강부터 해서 현대제철 많이 올라갔으니까 계속 여기서 흔드는 거예요. 죽으려면 여기를 깨야 됩니다. 61선을 깨고 밑으로 쭉 하고 빠져야 되는데 아직 계속 고점에서 그냥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급등했다 빠졌다가 그럼 왜 위에서 9% 올라갔다가 5% 빠지고 또 9% 올라가 5% 빠지겠어요? 얘네들도 물량을 많이 여태까지 샀으니까 흔들어 놓거나 물량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다시 또 땡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땡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 정리를 하고 다시 땡겨 올리고 또 위로 올릴 때 또 정리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흔드는 거니까 그냥 그래서 저는 철강주들 아무리 좋아도 좋다 그래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거는 저는 쳐다도 안 본다 그랬죠. 그래서 고점에 떠 있는 거는 좋아도 지금 철강주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전 철강주 좋게 봐요. 나중에 횡보 조정을 받으면 또다시 현대제철 기준으로 뭐 8만 원, 10만 원 나중에 지금이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뭐 2년, 3년 뒤에 보면 8만 원, 10만 원 정도는 가 있을 종목으로 보는데 지금 당장은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한 4만 원, 3만 원 쪽으로. 안 내려오니까 문제지. 어쨌든 저는 바닥에서 현대제철이 추천했던 19,000원 추천하고 나서 지금 223%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안 쳐다봅니다. 안 쳐다보지만 그 외에 이제 건설주라든지 증권주들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뭐 그에 비하면은 좀 안전한 흐름으로 보는데 어쨌든 증권주도 오늘 뭐 조금 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차트가 무너지지는 않아요. 삼성증권도 그렇고. 그래서 증권주, 건설주, 현대건설도 그렇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그냥 조정 모양만 수렴형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깃발령처럼 만들어 놓고 있는데 현대건설도 죽지를 않죠. 그래서 죽지를 않아요. 얘네들 안 죽으면 시장도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이면서 대부분 이제 기계 섹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얘가 안 죽는다라는 거는 시장도 죽을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신규 매수에 대한 그 관심은 1도 없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6만 5천 원이 깨지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당장도 7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보유를 하셔도 돼요. 보유를 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여기서 이제 37% 올라간 거를 굳이 얘기를 하는 이유들은 시장에 무너질 것 같으면 이렇게 떠 있는 이런 이제 시가총액 조 단위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지주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대, 뭐 기아, 뭐 업종의 대표주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뭐 KCC라든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업종의 대표주들이 뭐 무너져야지 이게 시장이 무너지는데 그런 현상들이 없으니까 그냥 시장은 박스권 정도 박스권이에요, 지금. 지금 시장은 박스권 정도의 느낌으로 가는 거니까 이런 애들이 버텨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APS 홀딩스라고 AP 시스템하고 APS 홀딩스하고는 이제 같은 회사인데 이제 지주사랑 이제 회사 이게 분할이 된 거예요. 분할이 된 건데 원래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작년에서도 추천을 했었고 얘는 사자마자 그때도 수익이 났었고 자주 추천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작년에서도 사자마자 또 바닥에서 또 물렸을 때서도 빨리 그래도 한 3개월 만에 잘 빠져나왔고 그리고 잘 올라갔고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없는데 APS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2번을 추천을 했는데 이때 당시 그러니까 올해 2월달, 3월달 가도 얘만 올라가질 않았어요. AP 시스템만 올라가고. 그래서 작년에 이걸 추천하고 나서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몇 번씩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반등 줄 때 손절을 하든지 다른 쪽으로 교체를 하셔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요. 이거는 나빠서 손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못 버틸 거니까. 그리고
이 방송의 특성상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일주일 지나면 그냥 잘라버리라 그랬죠. 왜 다른 종목들 주니까. 그러나 그 종목이 바닥에 있는 게 확실하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이런 현상은 나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 그래서 버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자른 겁니다. 잘 자른 거지만 그래도 모양은 봐야죠. 자, 이렇게 바닥권역에 있으면요. 주가가 아주 그냥 징그럽게 안 오도 정말 그랬던 종목. 아마 APS 홀딩스 아마 그때 당시 가져가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다 경험을 할 겁니다. 안 샀던 사람들은 기억이 없겠죠. 샀던 사람들은 지금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몇 프로 수익이냐면 85.2% 수익이에요, 지금. 작년 9월 15일 날에 9,450원에 추천했었고요. 그 전에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추천했을 때서는 만 원대에 추천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뭐 만 원대에서 물리든 9,000원대에서 물리든 어쨌든 9,450원 기준으로 지금 85.2%는 올라갔는데 한 번 올라가니까 아주 무섭게 올라가죠. 그래서 바닥주에 차라리 물리더라도 바닥주에 물리면 시간이 맞아지고 타이밍이 맞아지게 되면 그게 1년, 2년 가다 보면 이렇게 폭등이 나옵니다. 그런 종목이 또 뭐가 있습니까? 첨단 러닝 기억나세요? 첨단 러닝도 작년 여기 7월 달인가 여기인가 뭐 여기 어디였죠? 7월 달이었나? 여기서 추천했다가 수익이 났는데 못 팔아갖고 어떡합니까? 물려갖고 2달 동안 고생하다 나중에 보니까 쭉 올라갖고 제가 팔아버리라고 그랬죠. 잘 팔았는데 안 팔아갖고 물린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어떡하냐고 계속 물어보죠. 왜냐면은 방송을 보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1,000명이 본다라 그러면 500명은 잘 팔았어도 나머지 500명은 안 팔고 물립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1,000명 다 수익이 나고 1,000명 다 손실이 없고 이런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정확하게 얘기해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물린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상담해 줄 때 이거 어차피 물린 거라면 안타깝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다시 올라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차트가 이렇게 바닥에 있잖아요. 첨단 러닝도 이렇게 그때 당시가 여기입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물리면 안 돼. 여기서 물리게 되면 화타도 사람을 못 살려요. 죽은 사람은 못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면은 이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물리더라도 바닥에 물려야지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때 당시 첨단 러닝도 여기서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30% 가까이 아마 갔을 거예요, 아마. 물론 그거를 30%까지 손실 날 때까지 가져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수익이 날 때 20%든 30%든 수익이 났을 때 팔라 그랬죠. 말 안 듣고 안 팔았던 사람들 기준으로 물렸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한 2~5달 동안 계속 질문이 왔는데 넉 달, 5달 지나니까 질문이 안 나옵니다. 왜 그래요? 이미 벌써 포기한 거죠. 넉 달, 5달 정도 가면 대부분 질문들이 끊어집니다. 포기하고 손절을 해버리죠. 그럼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이렇게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서도 늘 얘기하는 게 개인들이 관심이 끊어지게 되면 주가는 바닥에서 매집이 완료가 돼서 나중에 급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진다라고 관심을 계속 주고 걱정을 하니까 세력들이 더 즐기는 거예요. 관심이 끊어질 때까지. 그래서 관심이 끊어지면 그리고 나서 석 달 뒤 5달. 관심이 끊어지는 시점부터입니다. 빠질 때 시점 말고요. 빠질 때서부터 개인들의 관심이 언제까지가 제일 많냐면 3개월서부터 5개월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3개월에서 관심이 끊어진다. 그럼 그 뒤로 3개월, 6개월서부터 반등 나오는 거고요. 5개월까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준다. 빠진다고. 그럼 5개월 뒤서부터 8개월부터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얘도 봐봐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가 5개월 뒤에 급등이 나오죠. 그렇죠? 거의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에서 대부분 반등이 나오는 일이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얘도. 얘도 지금 장난 아니게 올라갔어요. 바닥에서. 이것도 뭐 근 한 2만 원에서 뭐 올라갔으니까 뭐 70~80% 올라갔겠죠, 얘도. 어쨌든 첨단 러닝도 그때 당시 2만 원대에서도 추천했었고 뭐 21,000원대 추천했던 종목인 것 같은데 하여튼 2만 원대에서 얘기했던 이 첨단 러닝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참 주식은 그래요. 자, APS 홀딩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이게 바닥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닥에 쭉 있어가지고 얘기했던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85% 올라갔죠. 그래서 아까 전에 워리홀딩스도 얘기했던 거예요. 얘도 지주사인데 섹터가 나빠요,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빈메모리 섹터이고 다른 반도체 장비는 다 올라갔는데 이건 이렇게 보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많이 안 올라갔네, 그렇죠? 길게 봐요, 차트를 길게 보면 쭉 빠져 있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동안 올랐던 종목인데 다른 원익 IPS, 원익 QNC, 원익 머티리얼즈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얘만 하나 안 올라갔는데 앞으로 삼성에서 그다음에 어디에서 지금 뭐 미국에서 뭐 정부에서 하이닉스에서 빈메모리 반도체 뭐 투자하겠다, 뭐 반도체도 투자하겠다,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근데 지금 뉴스가 나왔잖아요. 빈메모리 반도체 수혜주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500조, 600조 뭐 앞으로 더 이렇게 돈을 쏟아부으면 거의 국가
그 국가까지는 아니고 뭐 기업의 사활을 건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거 안 되잖아요. 그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는 지금 하이닉스 시총이 얼마죠? SK 하이닉스. 자, SK 하이닉스 시총이 88조죠, 그렇죠? 88조인데 88조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하이닉스에서 거의 뭐 150조에서 250조까지 돈을 쏟아붓는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 안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을 모아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성공한다라 보는데 그러면 결국 뭐 가겠죠. 그래서 원희골딩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개인들의 관심이 끊어질 때쯤 되면은 이것도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닥주잖아요. 이렇게 바닥주 이렇게 떨어지기보다는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만약에 빠져가고 5천 원까지 떨어진다. 그럼 얘가 주구장창 일로 빠질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빠져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천당 러닝처럼 이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바닥주들은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길게 보세요. 길게 차트를 길게 보면 이렇게 갈 때는 아주 무시하게 올라가죠. 빠질 때는 이렇게 또 빠져요. 근데 바닥에서 돌리고 올리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요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어쨌든 APS 홀딩스 바닥에서 85% 올라갔다라는 거 그거 말씀을 드렸고 역시 바닥주가 좋은 겁니다. 물려도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나면 올라가 있는 종목 중에 들이 10개 중에 8, 9개 정도로 나올 거예요. 왜? 바닥주는 그래요, 원래가.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인 후성. 자, 후성. 오늘 지금 주성엔지니어링도 그렇고 뭐 실리콘웍스도 그렇고 지금 종목들이 지금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자, 후성은 자, 일단 매수 가격은 제가 10,000원 이하면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지난번에서도 9,850원에 한번 추천한 적이 있을 거예요. 9,850원에 한번 추천했던 적이 이때 3월 달인데 지금 9,980원이죠. 요거 현재가 매수되고요. 10,000원 이하는 매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실적은 털 거는 털었어요. 털 거는 털었고 자, 실적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게 되면은 여기 기업 분석에 보게 되면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자, 이게 작년 이제 실적 추이고요. 예상 추이는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라든지 자, 일단 매출액은 작년이 2,600억 정도, 올해가 이제 3,200억으로 매출액이 늘 겁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은 작년에 28억 정도인데 올해 368억으로 1,200% 정도가 늘 거예요. 전문가님 최근에 그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안 좋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던 부분들인 거고 그게 조금 안 좋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건 예상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의 실적은 이제 다음 분기부터 해서 4분기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적이 다 포함이 되게 되면. 그래서 이거에 컨센서스 추정치인데 2012년 12월까지 그 1분기서부터 해서 4분기까지 모든 그 실적이 포함이 되게 되면은 그게 이 정도가 될 거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랬을 때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지금 적자에서 지금 흑자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한다라 그러면 올 연말까지 볼 때에서는 지금 바닥에 있는 후성을 제가 볼 때는 지금 10,000원 이하면은 저는 싸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거고 그래서 내후년엔 더 좋아져요. 그래서 내후년에서는 영업이익이 743억, 그러니까 작년에서 28억 했던 애가 743억을 하니 지금 가격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적 추이가 계속 지금 좋아지는 쪽. 그럼 얘네들이 도대체 뭘로 돈을 벌 건데? 탄소 배출권으로 돈 벌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특수가스로 돈 벌 거고 2차 전지 전해질도 있고. 그래서 좋은 섹터는 다 있는데 주가만 안 움직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다 움직이잖아요. 그래도 지금 뭐 주성엔지니어링이라든지 지금 뭐 아직 강하지는 않아요. 근데 반도체 뭐 공장 투자 얘기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 움직이게 되면 반도체 장비주가 그래도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많이 빠진 낙폭과대인 후성 정도는 우리가 보자라는 얘기 하면서 오늘의 표 종목 후성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후성 만나봤습니다. 매수가 10,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표적 종목과 관련한 이야기들 또 시장에 대한 더 정확한 분석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거든요.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웹젠. 웹젠. 예,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예, 34,000원에 100%입니다. 34,000원에 100%. 예, 예. 100%를 들어가신 이유가 뭐 많이 빠져서 들어가신 건가요, 이거는? 이제 제 판단으로 좀 최고 내려왔다고 생각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고점에서 좀 많이 밀리긴 했어요. 지금 고점에서 차트 한번 보겠어요. 지금 밀린 게 한 35% 정도 밀렸으면 반등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느낌보다는 일단은 많이 빠졌으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 줄 거 생각하고 들어가신 거죠? 예, 예. 그러면은 37,000원에서 4만 원까지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기 아스타 네. 12,000원에 매수해서요. 5년 보유했거든요. 비중은요? 10% 갖고 있다가 2% 팔았어요. 몇 프로 팔았다고요? 2%요. 2%는 파셨고. 네. 자, 일단 아스타. 이거 뭐 이름 한번 바꾼 것 같기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투자 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금 되어 있고 이 의료기기 관련주 쪽으로 되어 있네요. 섹터는. 자, 실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적자가 되어 있고 적자 지속 회사고 또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들어오긴 하는데 얼마나 들어오나 봅시다. 그래도 조금씩은 사주고 있는데 뭐 좋아서 사는 것보다는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단타 치려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느낌은. 자, 시가총액도 뭐 1,000억이 되질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부실주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냥 개별 종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잡주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되지 않는 약간 동전주 느낌보다는 지금 1,000원짜리니까 이제 동전주 느낌은 나지 않지만 동전주처럼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괜찮은데 한 10,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렇다고 추가 매수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10,000원 정도로 올라오면 욕심내지 말고 비중을 좀 많이 터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10,000원까지 올라올까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바닥에 있잖아요. 네. 바닥에 네.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이거를 뭐 이렇게 좀 샀단 말이에요. 최근에 바닥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좋아서 네. 산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이. 바닥에 있으니까 가지고 놀기 좋잖아요. 근데 작년에 9,900원 정도까지 갔는데 못 팔았었는데 지금 목표액을 정해주시면 이번에 다 털려고요. 딱 그 10,000원 전이, 그러니까 10,000원이 왜 중요하냐면 10,000원에서는 호가가 네. 바뀌어요. 네. 그거는 설명하실 때 전에 들었는데 네. 일단 10,000원이 안 되는데 10,000원에 팔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10,000원 밑에서 끝나버리면 또 못 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손절의 그 생각은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손절도 많이 했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12만 원에 사서 10년 들고 아니, 있다가 아스타. 이번에 팔았거든요. 아니, 다른 제가 건 말고 오래 들고 아스타에 대한 손절에 대해서 예, 손절해도 그쵸. 괜찮아요. 그러면 오래 9,000원대 들고 올라올 있어도 때 되고. 네. 그러니까 딱 N자 목표치를 보면 지금 9,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9,000원서부터 10,000원 사이가 한번 이제 크게 거기를 넘어가기가 좀 어려운 고비예요. 네. 그러니까 9,000원 정도로 올라올 때 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거기서 손절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보여. 거기까지는 갈 것 같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차트가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요. 그래도 잡주도 가긴 가요. 잡주도 여기 바닥에서 이만큼 갔잖아요. 여기도 이만큼 갔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절보다는 9,000원에서 10,000원까지는 그래도 갖고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한화투자증권 5,000원에 하나투자증권 얼마요? 5,000원에 10%. 5,000원에 10%. 네. 하나투자증권은 제 표적 종목에서 지금 수익률 상위 랭크에 지금 되어 있는데 모르시죠? 작년 10월 27일 날에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이거. 네. 작년 10월 27일 날에 얼마 추천했냐면 1,820원에 추천했는데 이게 8,200원까지 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바닥에 있는 종목을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이 바닥에 있길래 실전 매매 정에서 바로 요 방송에 바닥에 있을 때 추천했고 이게 요까지 올라갔다가 사실 지금 팔아도 150% 수익이에요. 네. 근데 이걸 5,000원에 좀 샀다가 물리니까 걱정이 되죠. 그렇죠? 네, 저도 많이 올라갔다 떨어져서 샀는데 그러니까. 자꾸 더 떨어지니까 이걸 손절하고 잘 가는 종목으로 바꿔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나.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 부분들은 아주 최고점에 잡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낫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7,000원, 8,000원대 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말 그대로 지금 많이 빠질 때만큼 정도에서 샀는데 지금 더 빠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손절보다는요. 더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공략할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자, 최악의 경우를 얘기해 줄게요. 최악의 경우 하락엔자로 떨어지게 되면 한 3,000원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최악이라서 최악, 한 3,500원. 네. 3,500원까지가 밀릴 수 있는데 그 정도 찍으면 다시 올라가면 한 6,000원까지는 갈 겁니다. 잘 가면 다시 7,000원, 8,000원까지 가는 장은 와요. 그 기간은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지금 뭐 증권사에서도 뭐 올해 3,500 얘기를 하고 뭐 골드만삭스인가요? 어디죠? 거기 걔네들도 우리나라 증시 뭐 4,700 본다 그랬나? 4,200 본다, 4,700 본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대외적으로 그렇게 시장을 나쁘게 보는 시각들은 별로 없어요. 저도 한 4,000은 그래도 갖다 놓지 않을까. 이게 목표치를 보면 그만큼 나오거든요. 이게 무너지려면은 철강주, 증권주, 건설주 이쪽 애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단기간에 뭐 오랫동안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내년까지를 보고 얘기를 하는 시장이라서 그러면 네. 증권주가 그 안에 한번 피날레를 칩니다. 피날레 한번 쳐요. 그러니까 증권은 다른 증권주보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폭이 크더라고요. 그 왜 그러면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주가가 네. 바닥에서 이만큼 변동성을 줬잖아요. 그럼 당연히 조정도 세는 건데 저는 내년 정도 이제 주식시장이 다시 피날레를 치게 되면 그러면 증권주들이 다시 한번 주도주의 힘을 한 번 더 보여주면서 크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럼 그냥 더 떨어지면 그쵸, 추가 더 매수를 하라고요. 떨어지면 추가 매수가 나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뭐 네. 10,000원, 뭐 잘 가면 뭐 20,000원 그런 장도 저는 온다고 봅니다. 네. 그 아니, 내년 그래서 얘기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네. 지금 빠질 만큼 이제 좀 더 떨어지진 않겠지만 떨어지게 되면 그 마음을 좀 편하게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없어질 회사는 아니니까 그렇죠? 빠지면 더 사세요. 그러니까 4,000원에서 한번 더 사고 3,500원 한번 더 사가지고 그냥 묵혀버리세요 그냥. 그러면은 수익 권역에서 비중을 다 털지 말고 절반 이상은 털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저는 혹시 증권을 조금 반절 정도 매도를 하고 다른 증권주로 이렇게 갈아탈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좀 대형주로. 뭐 틀린 방법은 아닌데 어차피 네. 걔네들도 가면 얘도 조정을 마무리를 하면 또 다시 가요. 똑같이 간다고요. 그 증권주는요. 하나투자증권은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왜 작년 10월 27일 날에 추천했냐면 다른 증권주들 바닥에서 그래도 이 정도 올라갔는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하나도 올라간 게 없어서 바닥에 추천한 것뿐인데 잘 가잖아요. 네. 바닥에 있는 게. 잘 갔는데 또 조정을 받으니까 나중에 또 잘 가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센트럴 바이오요. 센트럴 바이오. 네. 뭐 이거 전날 엄청 폭락했는데 자,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비중은 8%고요. 매수 가격은 2,430원이요. 2,430원이면은 지난달에 사셨나요? 아니면 며칠 전에 사셨나요? 지난달에요. 지난달에? 네. 그래요. 일단은 차트를 보니까 이게 모양이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계속 음봉이 떨어지면서 누군가가 들어올리고 팔고 들어올리고 팔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아, 네. 지금 느낌이 그래도 완전 최고점은 아니네요. 다행히도. 자, 오늘 또 상한가를 찍어서 그냥 지금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들고 가야 될지. 지금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상한가도 풀리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한가가 의미가 없죠. 전날 이거 하한가죠 이거. 네. 하한가를 네, 맞았다가 상한가를 이거 왜 이렇게 얘네들을 이건 누가 의도적으로 상한가 됐다가 하한가 됐다가 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는. 자 지금 기타 법인에서 열심히 지금 팔아버리고 있는데 회사 쪽에서 열심히 팔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은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되어 있고 실적도 적자. 느낌이 조금 별로 좋지는 않아요. 기타 법인에서 막 50만 주씩 던지고 있는데 개인들이 지금 다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이게 물린 게 없다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물린 게 지금 꽤 아직도 몇 프로 정도 되죠 지금 2,400원대니까. 지금 마이너스 16%요. 16%? 이게 10% 쪽 안쪽만 돼도 한 절반은 그냥 손절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16%면 조금 애매해요 이게. 만약에 내일이라도 반등이 좀 더 나오면, 그러니까 오늘은 아래 꼬리를 달리고 있고 지금 이 정도를 버텨준다라 그러면 내일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일단은 이제 좋은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기업 내용과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그거 보고 사는 종목은 아니니까. 예. 그렇죠? 만약 이 주식을 왜 샀냐고 물어봤는데 맞던 사람이 이거 실적이 좋아 샀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기업이 좋아 샀어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1,000억짜리가 기업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차트 보고 혹은 뭐 매집이나 뭐 세를 뭐 이런 저런 얘기로 이제 샀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뭐 기술적 분석으로 가야 되는데 내일 반드시 이게 나와주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뽑히게 되면 이거는 급등 패턴을 바뀔 수 있어요. 그냥 쭉쭉쭉 갑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반드시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다. 그냥 적당히 나오고 또 흔들리는 척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때는 절반을 손절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절반은 손절을 하고 절반은 가져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도 올라오게 되면 충분히 절반 손절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거의 뭐 수익으로 돌 수도 있고 만약에 수익으로 돌면 나머지는 다 팔아주시고 일단 안전하게. 근데 만약에 내일 딱 장이 시작이 됐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장대 양봉으로 20% 이상 폭등을 한다. 그러면 조금 한번 욕심을 한번 내보세요. 대신에 그것도 절반을 팔고.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모양으로는 내일 이렇게 급락 나올 것 같은 모양은 아니에요. 아래 걸렸다는 얘기는 그래도 누군가가 세력들이 받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물량들을 지금 뺏어 먹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흐름은 급락보다는 오히려 급등의 흐름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런 잡주들이 원래 특징들이 있어요. 이 바닥에서 한번 해먹으려고 초급등을 한번 내놓고 그리고 나서 뭐 거래 정지가 되든 뭐 상장 폐지를 하든 뭐 그때 가서 뭐 나중에 뭐 문제인 거고 일단은 위로 올리려고 얘네들이 지금 작전을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제는 중간 시황 점검 잠깐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수익률이 바뀌길 원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해보시죠.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이정수 위원님의 정확한 시장 분석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후성 제시해 주셨는데요. 매수가로 10,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10,000원 선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등락 이어가고 있으니까 오늘 잘 노려보시고 매수 타이밍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조금씩 이 약보합권으로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이 외국인과 기물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다시 한번 좀 낙폭을 벌리고 있습니다. 현재 3,150선을 중심으로 공방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반등을 좀 시도하는 듯 했었는데 지금은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 현재 0.41% 하락한 9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3,150선이 좀 중요한 자리 같아 보이는데요. 이정수 위원님 생각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오후장 흐름은 일단 박스권이 될 거예요. 박스권이 될 거고 내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계속 기사들도 나올 거고 뉴스도 나오겠죠. 그래서 시장을 급락을 시킬 만한 그런 요인은 없어요.
뭐 늘 있었던 뭐 금리 인상, 뭐 인플레이션, 뭐 테이퍼링 얘기는 오늘 얘기만 나올 게 아니고요.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올 연말까지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나오느냐? 좋은 얘기도 같이 나와주면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오늘은 좋은 얘기, 내일은 안 좋은 얘기, 오늘은 또 좋은 얘기 계속 얘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럼 계속 얘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징그럽게 듣다 보면 뭐 그런 얘기 이제 여러분들이 겁을 별로 안 내겠죠. 왜냐면은 뭐 테이퍼링 한다고 했는데 지수는 올라가 버리고 인플레이션 한다 그러는데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 버리고 이런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할 겁니다. 물론 그런 얘기로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기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은. 그래서 박스권에 있는 상태에서 내일은 이제 미국이 옵션 만기 날인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뭐 저는 제가 볼 때에서는 흔들어도 다시 올라가주는 미국의 박스권장을 보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박스권에 맞춰가지고 그 속에서 호재를 찾으면 되는데 지금 뭐 반도체 얘기 나올 거고요. 백신 얘기 나올 거고 백신의 얘기 나오면 소비주 얘기들 다시 나올 거고 그다음에 뭐 배터리 얘기 나올 거고 그리고 뭐 남북 경협주 얘기 나올 거고 거기에서 이제 뭐가 강하게 갈 건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건데 현재까지의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은 자 실리콘웍스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실리콘웍스 시스템 반도체 쪽이죠. 모양이 참 강해요, 오늘. 일단 기대감에 움직이는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실리콘웍스 강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고 에로티베쿰 반도체 장비주들 얘도 5일선을 탈환을 하고 올라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유니셈도 반도체 섹터에 있는데 지금 뭐 테스도 그렇고 유니셈도 그렇고 이거 유니셈은 지난번에 한번 단타 종목으로 고점에 떠인 상태에서 손절 라인 잡고 공략을 해보자라고 했던 종목이었는데 그때 손절이 되긴 했죠. 손절이 되긴 했지만 다시 올라오면서 수익으로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보냐면 이게 지금 그때 당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샀었어요. 굉장히 많이 사다 보니까 바닥에서 이만큼 떴으면요. 얘는 정상적으로 이쯤 빠져야 됩니다. 한 9,000원까지 빠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안 빠져요. 왜 안 빠지냐? 이게 9,000원 빠지면 누가 깡통을 차냐면 기관들이 깡통을 찹니다. 근데 기관들이 주식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네들 살을 깎지는 않겠죠. 개인들이 어차피 갖고 있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안 빠지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 그다음에 세력들이 지들이 갖고 있는 IT 부품주들은 이번에 땡길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사고 있는 종목들은 안전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실리콘웍스도 그렇고 에로티베쿰도 그렇고 대표적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안 빠지고 올라가고 최근에 고점에서도 잘 안 흔들리고 하는 게 기관과 외국인들 혹은 그 개인 세력들 중에서도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후성 같은 경우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동안 갖고 있는 물량들이 있어요. 이게 누적적으로 보면은 아직 외국인들이 우위에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밑으로 쿵하고 떨어지기보다는 그리고 기관들도 팔질 못했어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거래가 실리면서 올려놨는데 올릴 때 오히려 여러분들 보고 팔라 그랬어요. 이때 당시. 여러분들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많이 쟤네들 팔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거래 실리고 또 올라갔는데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죠. 여기 올라올 때 여러분들 보고 또 팔라 그랬고 그래서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어서 이건 제가 볼 때는 기가 외국인들은 뭐 팔지도 못하고 그대로 들고 있는 것 같아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다시 움직이거나 IT 섹터들 반도체 섹터 움직이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6월 달에 5월 말에 우리나라에서 기후 정상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그 유럽에서 탄소 법안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또 있을 예정이고 그래서 이슈는 있으니까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후성은 괜찮은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지금 하나투어라든지 이쪽 애들은 잘 움직여요. 하나투어라든지 이쪽 애들은 하나투어라든지 오늘 또 다시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일단 백화점 쪽은 살짝 밀리지만 어쨌든 저쪽 애들은 오늘도 강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들. 뭐 CJ도 움직임이 좋고 뭐 CJ CGV도 뭐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표적 종목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지만 흐름들이 좋고요. 뭐 조만간에 전고점 돌파하겠죠. 그래서 소비주 섹터, 근데 경기 민감주들은 전날 많이 움직여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경기 민감주가 흔들려줘도 IT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도 아까 보니까 올라가던데 그래서 그동안 흔들렸었던 쪽들이 그래도 현대차, 기아차 빠지는데 삼성전기랑 삼성 SDI랑 뭐 LG화학이랑 이쪽이 플러스를 잡아주면서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은 그래서 박스권의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다. 근데 제일 만만한 쪽은
경기 소비주예요. 제일 만만한 쪽은 경기 소비주 쪽이고, 그리고 낙폭과대에 있는 IT 부품주들은 오늘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내일 이슈가 나올 때 굉장히 강하면 좋고 강하지 않으면 뭐 결국은 또 단기적인 또 박스권에 또 갇히긴 할 텐데 어쨌든 기대감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좀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불안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시간이 다 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또 아쉬운 마음이 가득한데요. 그래도 오늘은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자, 이정수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오늘 11시부터 또 진행이 되는데요. 참여할 수 있는 그 링크 하단에 나가고 있는 노란톡에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노란톡으로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은 계속됩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성공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